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에피퓨리 작전 중에 그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의 장악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AH-64 아파치 헬리콥터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 정권의 행동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타격을 받아 마치 아마겟돈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헬리콥터 중 하나 덕분입니다. 3월 22일 아미 레커그니션은 미국이 아파치 헬리콥터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룰 또 다른 항공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의 해안선과 해협 자체에서 이란의 위협을 타격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투 헬리콥터들은 미국이 거의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한 이란 남부 해안 전역에서 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통제된 공역에서 이란의 군사 및 해군 자산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중대한 조치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함께 태세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를 통해 해협을 통과하는 수십 척의 상선들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미국의 강력한 공중 전력입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다양한 센서로 무장되어 있어 해협 내로 접근하는 드론이나 고속정, 기타 전력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공중 전력에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빠르게 날아가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이란이 해협에 보내는 소형 보트들을 상대하는데 완벽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시속 170마일의 속도가 더해지면 이는 해협에서 상선들을 상대로 이란이 투입해온 가장 빠른 선박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위협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경로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란 고속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왜 큰 문제가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파치가 전투에서 제공하는 더 많은 장점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된 이 헬리콥터들이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일본 군대에서 사용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공격 헬기 중 하나입니다. 이미 언급한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도 모든 아파치 헬리콥터는 동체 아래에 30mm M230 체인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분당 62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진 이 기관포는 보트와 드론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으며 모든 아파치 헬리콥터는 1200발의 탄약을 탑재해 여러 표적에 반복적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초 동안 사격하면 약 10발이 발사됩니다. 그 정도면 아파치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미국 공격 헬리콥터는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도 여러 옵션을 보유합니다. 스팅어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사이담, 미스트랄 등도 임무에 따라 아파치에 장착할 수 있어 만약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노후한 공군 항공기를 투입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아파치가 공대공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에는 전자전 장비도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선 교란기, 적외선 대응 장비, 그리고 교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치가 주요 무기를 쓰지 않아도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자산에겐 공중의 사용 선고입니다. 이란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아파치는 폭약 없는 로켓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국 헬리콥터의 이점으로 주장하는 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파치가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쓰는 무기 중 이런 로켓의 표적이들 무기를 생각해보세요. 샤이드 드론은 매일 비행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면 아파치는 값비싼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드론들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로켓은 표적만 맞추면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가 해결합니다. 아파치는 저공 비행에 능한 기체로 지상이나 해수면 근처를 낮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 고속정과 거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완벽한 선택지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고속정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아파치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되는 주요 이유는 이란 고속정 대응이며 다른 이유들도 곧 다룰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19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아파치 헬리콥터의 투입은 이란이 에피퓨리 작전 이후 해협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봉쇄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새로운 작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무장보트, 기뢰, 순항미사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는 펜타곤의 다단계 계획 일부로 이들은 3월 초부터 해협 선박 통행을 막아왔습니다. 위험이 줄어들면 미국은 군함을 해협에 투입하고 결국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선박을 호위할 수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저널이 언급한 모장보트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주요 표적입니다. 왜일까요? 이란이 이 보트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유한 다른 자산들과 함께 이 보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3월 13일 더 타임즈는 이란 해군 전술의 작동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왜 그토록 효과적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통상적인 해전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이란에도 군함이 있거나 있었죠. 미국은 3월 중순까지 이란 해군 함정 약 60척을 격침시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큰 함정들을 전장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해군의 주력은 군함이 아니라 고속정이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트들은 사실상 폭약을 실었거나 무기를 장착한 고속정에 불과해서 미국 군함을 상대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트들은 그런 대형 군함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고속정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화물선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착하면 방어수단이 없는 선박을 향해 화력을 퍼붓고 다시 빠르게 도망쳐 숨습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의 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국가가 사용하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이란은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 선박들에게도 아주 빠르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 케빈 놀랜드가 타임즈에 밝힌 것처럼 이란은 이 보트들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IRGC는 보트, 드론, 제트스키, 기뢰를 활용해 훨씬 더 큰 타격을 내고 있습니다. 케빈 놀랜드는 기뢰 종류에 따라 특수 전함이 없어도 노젓는 보트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여기서 상대하는 해군은 러시아나 중국과 싸울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과 전함으로 맞서려고 하겠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고속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선이 공격당하면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주의 ABC 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2월 28일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최소 20척 이상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이런 공격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앞서 언급한 봉쇄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 봉쇄는 적어도 미국에겐 진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이 해협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 석유와 가스 탱커들이 전 세계로 제품을 운송할 때 이용됩니다. 석유와 가스 구매자들은 이 나라들로 탱커를 보내기 위해 이 해협을 이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전 세계 석유의 약 20%와 거의 같은 비율의 액화 천연가스가 이 한 수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수로는 가장 좁은 지점이 불과 33km, 즉 20.5마일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고속정과 드론이 이동하기에는 꽤 짧은 거리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현대무기, 핵심 광물도 이 수로를 통해 이동하므로 미국과 방위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잠시 후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완벽한 해법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 더 밀리테리 쇼 구독을 추천합니다.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일으키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이 비대칭 위협을 이용해 미국이 에피큐리 작전에서 퍼부은 공중 화력에 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맞설 순 없지만 대신 미국 함정이나 항공기가 대응하기 힘든 고속정과 드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치가 등장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면 미국은 고속정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 고속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그 선박을 격침시키거나 심지어 임시항구까지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칭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정권의 드론 위협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속정을 감지하는 동일한 센서가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비행 중일 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파치 헬기가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이런 드론들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게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는 샤이드 드론을 산산조각 내거나 폭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아파치가 임무에 적합하다는 확신이 더 필요했다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또 다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공개한 이 영상은 아파치에서 본 시점으로 샤이드 드론을 조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헬리콥터의 M230 체인건, 이 한 번 발사된 후 샤히드가 폭발합니다. 이 빠르고 효과적인 화력은 공유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6대의 이란 샤히드가 아파치 헬리콥터와 체인건에 의해 격추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해협에서 아파치 헬리콥터를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잠재적 문제를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유한 영상은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헬리콥터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의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이 스텔스 능력이 전혀 없는 헬리콥터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란의 영공입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네, 원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방공망이 심각하게 약화되어서 아파치 같은 헬리콥터가 지대공 미사일이나 지상 방공 시스템의 집중 사격에 맞을 위험 없이 거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파치 헬리콥터 운용을 위한 통제된 공역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환경은 거의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퍼부은 초기 미사일과 폭탄 공격은 미사일 발사 기지부터 방공망까지 이란 군사 인프라의 모든 핵심 요소를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3월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해 방해받지 않는 공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통제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방공망 대부분이 이미 파괴됐다고 시사했습니다. 에피큐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의 3주차에 접어들면서 알마 연구교육센터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의 방공망 약 85%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아파치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헬리콥터는 이제 거의 방해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파괴된 방공망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이란 방공망의 일부 잔존 세력의 위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잔존 세력들은 후속 공습에 의해 소탕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치가 임무를 수행하기에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고속정과 드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헬기들은 이란에 더 치명적인 무언가를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내용 전에 처음 말씀드렸듯 AH-64 아파치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유일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항공기는 아파치와 함께 작전 시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빼앗는데 더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 항공기는 A-10 워트호그입니다. 또한 아파치와 함께 발휘하는 그 화력은 이란 쾌속정 조종사도 2번 생각할 만큼 충분합니다. GAU-8A 30mm 기관포를 장착한 A-10은 이 채널 해설자들이 농담으로 기관포에 비행기가 달린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기관포가 드론과 쾌속정을 손쉽게 박살낼 수 있다는 점이고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다양한 정밀 유도 탄약도 함께 전착되어 있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미사일 발사대나 항구 같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치처럼 A-10도 저공 비행이 가능해서 민간과 군사 자산이 모두 운영되는 수로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장갑 덕분에 A-10은 지상 사격을 어느 정도 견디며 이란의 고립된 방공 시스템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2가지 오래된 항공 전력을 다층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인데 이는 현재 이란 영공을 장악하고 있어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제 아파치 헬리콥터가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며 드론과 고속정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A-10도 같은 역할이 가능하지만 주로 해안선에 집중해 미사일 발사대와 항구를 타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속적인 공중 위협이 가해진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이란의 비대칭 전술이 해상에서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아파치 헬리콥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미군 지상군의 도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카르그 섬 점령을 위해 이란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11 해병원정대가 중동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200명의 미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그 부대는 3월 18일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했으며 불과 일주일 전에 인도 태평양에서 이란을 향해 출발한 제31 해병 원정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4,000명 이상의 해병대원을 이란 방향으로 파견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르그 섬 지상 공격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동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므로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격이 계획된 것이라면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인 이유가 더 잘 이해됩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분쟁만 보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은 이 작전들의 초기 단계에서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치 헬리콥터와 워트호그 공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적의 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이란의 카르그 섬 주변에 있는 미사일 발사기지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임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아파치 헬리콥터가 지상군 진격에 앞서 이라크의 기갑부대를 상대로 심층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카르그 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이미 섬의 군사 인프라는 파괴했지만 석유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진짜 의도가 처음부터 카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과 기타 인프라를 장악해서 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절대 잃을 수 없는 그 핵심 영토를 옥죄려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르그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상군 투입이 없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상공의 아파치 헬리콥터는 이란 정권의 큰 위협입니다. 이란이 수로를 통제하려 사용하는 고속정과 드론은 이제 사격선상에 놓였고 M230 체인건의 소음이 미국이 이란이 만들어내려는 모든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A-10에 관해서는 저희가 왜 그 항공기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배치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룬 내용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식이라고 평가한 기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에피퓨리 작전 관련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